저는 오늘 생선과 관련된 8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 이제는 더 이상 좋은 먹거리가 아닙니다. 생선은 오메가3의 좋은 공급원이며 두뇌 건강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오일이 중금속과 각종 더러운 환경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화된 오메가3는 혈액을 산화시키고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들이 연구 결과들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생선 섭취를 대폭 줄이거나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선에는 중금속 오염 농축도가 다른 음식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생선의 28% 정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생선에는 대사성 증후군을 불러일으키는 화학 환경 독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생선은 당뇨와 비만 등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각각류 알 내장탕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에는 1급 발암물질인 간디스토마를 비롯하여 기생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선 외에는 식중독을 불러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한 수많은 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암 환우들이 채식을 하다가 어쩌다 생선을 먹으면 암이 수주일 이내로 갑자기 크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지만 이 문제는 그 후로 많은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답이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선에는 중금속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조사한 여기 이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납 함유량이 축산물보다는 수산물이 훨씬 높습니다. 축산물은 수치가 0.004이지만 생선에는 0.08입니다. 이 수치는 농산물이 축산물에 비해 20배 이상 납에 많이 오염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수산물이 농산물에 비해서도 6배 이상 납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뮴의 경우에는 수산물이 축산물에 비해 오염도가 157배나 높습니다. 농산물에 비해서는 12배가 많습니다. 비소의 경우에도 축산물이 농산물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은의 경우에는 수산물이 축산물의 24배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농산물에 비해서는 48배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산물의 중금속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나 과일은 그 자체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공복기 있는 식사를 하고 해독을 하면 중금속이 많이 배출됩니다. 하지만 생선에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김없이 체내 중금속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특히 덩치가 큰 생선에는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수은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신장 및 간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폐수에 섞인 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생선의 체내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기 때문에 참치, 참치통조림, 연어 같은 큰 어종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 환경보호국 조사에 의하면 일주일에 참치통조림 한 캔을 먹으면 체내 수은 농도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은 중독이 되면 보행장애, 팔다리 마비, 중추신경계 이상 등이 오고 유아의 경우에는 신경장애와 지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2020년 나온 논문입니다. 수은 노출과 고지혈증 및 간 수치 상승과의 연관성에 관해 조사해 봤더니 생선이나 해산물 섭취를 많이 하면 간 수치가 상승하고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선에는 수은 외에도 납, 카드뮴 등 여러 가지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 이 논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선의 또 다른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생선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포함된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가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다시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면 암 또는 섬유종, 소화기 장애 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생선의 환경 독성 위험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 몸 안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 중에 생선은 오염 농도가 가장 높은 식품군입니다. 2015년 이 논문에서는 체내에 축적되는 환경 독소가 비만과 당뇨병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체내가 절연체 및 각종 테이프, 도료, 인쇄 잉크 등에 쓰이는 폴리염화비페닐이라고 하는 PCB에 오염이 되면 악성 흑색종 및 내분비계가 교란됩니다. 그리고 살충제, DDT, 70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포함된 다이옥신 등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오면 암, 심장마비, 면역력 저하, 당뇨 미수가, 생식 능력 저하, 갑상선 손상이 일어납니다. 2015년 이 논문을 보면 환경 독소가 비만과 당뇨병을 불러오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제대혈을 검사해 봤더니 217가지 신경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독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플라스틱, 살충제, 산업용 석유화학 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과 중금속 독성 등입니다. 이런 오염 물질이 주는 신체 부담은 공중보건정책과 모든 당뇨병 치료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이 논문은 말합니다. 이 논문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6가지 흔한 장류성 유기오염 물질, 석유화학 독소라고 얘기하는 이 독소의 혈중 농도와 당뇨병 사이에 매우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은, 납, 비소와 같은 중금속도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다음 이 논문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산물의 오염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어류의 샘플 28%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물고기 안에는 치명적인 설사균인 콜레라균이 종종 발견됩니다. 사실 콜레라균은 해수 기온이 상승할수록 많이 번식합니다. 또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은 조개, 굴, 오징어 같은 수산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선에는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성 박테리아가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면 동남아시아 물고기에는 비소, 카드뮴, 수은, 낙과 같은 중금속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에는 포화지방이 20% 정도 들어있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에는 포화지방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있는데 약 20%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선을 드시면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섭취할 수 있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또한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갑각류나 생선의 알과 내장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생선 내장의 경우 중금속 오염 농도가 아주 높아서 문제가 됩니다. 생선 알과 내장으로 만든 알탕, 알찜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선 섭취를 주의해야 될 진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선이 암을 성장시키거나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선을 많이 먹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메티오닌은 산화를 일으키고 유전자 돌연변이, 노화 촉진, 수면 단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생선 안에는 다른 식품에 비해 황함유 단백질인 메티오닌이 제일 많게 나옵니다. 메티오닌의 황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러 논문을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암 성장을 줄이는 항암 목적으로 황산가스를 억제하는 의학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식물성 메티오닌은 어떨까요? 식물을 통해 흡수하는 메티오닌은 그 안에 수천 가지 파이토케미컬과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물질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1974년의 연구에서 메티오닌이 골수성 백혈병의 암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표한 이래로 근래까지 메티오닌은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피부암 세포들의 증식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제약회사들도 메티오닌을 감소시키는 항암제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면 메티오닌이 많은 식품은 1위가 생선, 2위가 닭고기, 3위가 계란, 4위가 소고기, 5위가 우유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려는 분들이나 암에 걸린 분들은 생선 섭취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도표는 백혈병 암세포가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잘 자라지만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잘 자라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선을 날 것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기생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고기를 통해 기생충 감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간 디스토마 혹은 간흡충으로 불리는 기생충 혹은 유구 악구충 등에 감염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흡충은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2019년 나온 자료를 보니 전 국민 140만 명이 간흡충에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화기계 증상으로 입원 치료받는 환자의 12.9%가 간흡충 감염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섬진강 유역에 사는 분들이 감염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기생충이 익혀먹는다고 해도 요리하는 사람의 손이나 요리 도구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염을 줄이려면 특별히 민물고기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유충의 수가 가장 많은 순위는 1위 돌고기, 2위 간몰개, 3위 몰개, 4위 참붕어, 5위 중고기, 6위 모래무지 순입니다. 그러므로 생선을 꼭 드신다면 가급적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생선회를 드시는 분들은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굴, 조개, 생선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나 오염된 조리자의 손으로 만든 요리를 섭취할 경우 감염되기 쉽습니다. 초밥이나 해산물이 있는 뷔페에서 음식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허다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에 시달리고 몸이 약한 분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선 섭취는 당뇨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유럽에서 2014년까지 연구된 논문들을 모아 통계를 내어보니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성인 당뇨병 발생 위험이 38%가 증가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미국에서 연구된 것을 소개하는데요. 한 주일에 1회 생선을 먹을 때마다 5%의 당뇨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논문에는 미국 정부가 위축한 또 다른 연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선을 먹게 되면 오메가3가 같이 섭취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고 당뇨 위험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가 몸 안에서 산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왼쪽 논문 자료를 보면 한 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으면 췌장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오메가3 안에 축적된 다이옥신, 수은 등의 환경 오염 물질이 성인 당뇨병 위험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 과거의 논문들을 보면 주로 공업용 환경 오염 물질은 기형아를 낳고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근년의 논문들의 추세는 환경 오염 물질이 내분기계 질환, 대사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선 기름과 그리고 이 기름을 오염시킨 환경 오염 물질들이 당뇨병 발생 위험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선을 대신해 오메가3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과 식품은 무엇일까요? 통들깨, 아마씨와 아마씨유, 치아씨드는 아주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놀랍게도 아마씨는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보다 10배나 많은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아마씨유 2스푼이면 고등어 100g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씨드 100g에는 오메가3가 17,552mg 들어있습니다. 호두에는 9,080mg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질 좋은 오메가3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이런 식품들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싼 오메가3면서 가장 좋은 오메가3는 통들깨입니다. 통들깨를 식사 때마다 한 수저씩 드시면 오메가3를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생선과 관련된 8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에게 전달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